오타루에서 산길을 쭉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산과 호수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호수 구경을 하러 잠깐 내렸습니다. 내려갈 때 주의하라는 표지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출입 자제해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하나 없다 보니 따가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건 식물들도 마찬가지인지 살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그림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잔잔한 해변과도 같은 이곳은 삿포로호입니다. 강력한 물소리로 반겨주는 오늘의 목적지 하나모미지 도착입니다. 주차장은 여기도 있고 건물 외쪽에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조용하다. 입구 쪽에서 계속 물이 떨어져서 물소리가 났던 거였습니다. 하나모미지는 당일치기 목욕 입장을 받지 않는 숙박객 전용 온천을 운영 중입니다. 보통 투숙객은 오후 3시부터 입실이 가능한데 3시 반쯤 도착해서 아직까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밖에는 물비린내가 조금 났었는데 안에는 향냄새가 나서 좋았습니다. 로비 한켠에는 조잔케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안내도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협곡이 있다 보니 가을 경치가 유달리 장관입니다. 로비가 꽤 넓었는데 중앙에 라운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가벼운 간식거리와 음료들이 떡하니 차려져 있었습니다. 료칸을 가면 밤에는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편의점에서 미리 이것저것 사왔어야 하는데 가벼운 안주거리부터 탄산수까지 있어서 참 편했습니다. 료칸 관내 설명을 듣고 있지만 어느 료칸이든 관내 설명은 헷갈립니다. 하나모미지 투숙객은 총 3개의 대욕탕과 2개의 전세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모미지 관내 대욕탕인 모미즈노유와 후우게츠는 욕탕에 수건이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료칸 호텔에 있는 시카노유의 경우 수건을 들고 가야 합니다. 대신 시카노유에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시카노유는 호텔 지하 1층, 모미즈노유는 료칸 2층, 후우게츠는 12층, 전세탕은 2층과 12층에 있습니다. 호텔과 료칸은 4층 연결 통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시카노 살롱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쓸 수 있는 아이스크림 100엔 할인권을 주십니다. 당연히 와이파이는 방마다 개별로 있고 체크아웃은 오전 10시입니다. 엘리베이터에는 각 온천 위치와 운영 시간이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모미즈노유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 반까지는 여성,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남성 전용입니다. 무늬가 예쁜 나무 문입니다. 안 그래도 열쇠로 열어야 해서 어려운데 문도 안 열립니다. 문 흔들거리는 거 잡아드리려다가 미는 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방 크기가 충분히 크고 채광이 좋았습니다. 짧은 복도식으로 다구들을 놓는 곳과 화장실, 샤워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구 아래쪽에 작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샤워실도 욕조가 있고 깔끔한 구조였지만 대욕탕에만 가서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은은한 다다미 향이 올라와서 기분까지 좋았습니다. 히로엔도 따뜻한 햇살을 받아서 참 느낌있어 보였습니다. 아 웰컴 모찌야. 여러 료칸 중 만주 다음으로 평범한 음식입니다. 바로 앞에는 높은 건물도 없고 나무가 가득하니 경치도 좋았습니다. 가볍게 요기를 하고 입탕하기 위해 로비로 왔습니다. 라운지는 오후 2시부터 11시,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픈이라 투숙 기간 중에는 거의 대부분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에 있던 모찌들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습니다. 저녁에 방에서 가볍게 한잔하며 먹기 좋은 과자들도 많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바로 여기 말차가루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주도 있습니다. 티백도 중국차, 가양차 등 종류가 많았습니다. 가운데 양갱이 있길래 꺼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차 설명 블록이었습니다. 벽면에 트레이와 찻잔들을 이용해서 담을 일만 남았습니다. 테이크아웃용 컵도 있어서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가지 맛의 와라비 모찌도 있었습니다. 흑당 시럽과 함께 먹는 건데 시럽 빼고 먹어야 맛있었습니다. 음료도 물, 탄산수, 커피, 주스, 와인까지 뭘 사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귀엽게 차려낸 한 상입니다. 음료는 단술이어서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햇빛이 들어오는 정원을 보며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로비는 크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그중 하나가 라운지였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니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먼저 가서 감상을 하고 있던 오빠입니다. 재즈가 공간을 가득 채워 기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재즈바 뒤로는 모미시노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2층이라곤 하지만 계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한복하고 1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남녀 분리된 공간에서 옥상 노천과 실내 대욕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욕탕 앞에는 목욕 후 한잔할 수 있는 무료 음료 정수기가 있습니다. 열을 식히거나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 조용하고 정갈한 게 멋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마사지 의자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야간에는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면에는 탕의 이름인 풍월에서 따온 것 같은 달도 박혀 있습니다. 정수기 뒤편에는 전세탕 입구가 있습니다. 1회 2,200엔이고 오후 3시, 4시 15분, 5시 30분, 7시 30분, 8시 45분에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일찍 와서 아무도 없는 대욕탕입니다. 베스타올과 페이스타올이 있습니다. 샤워 후 정돈하는 곳도 충분히 넓고 깔끔했습니다. 실내에는 온탕과 열탕이 있었는데 온도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작은 노천이 있습니다. 앞이 산이라 겨울에는 나갈 때 굉장히 추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혼자 즐기는 노천은 정말 좋았습니다. 도서관 같은 게 있다 했는데. 로비의 마지막 공간,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쉼터인 줄 알았던 이곳이 북갤러리입니다. 적지 않은 책들이 있어서 즐기기 좋아 보입니다. 갤러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념품 샵으로 갔습니다. 오전 7시 반부터 10시, 오후 4시 반부터 9시까지 합니다. 료칸에서 나는 향을 팔기도 하고 시카노유 모나카도 팔고 있습니다. 사슴인 걸 편집 시점에야 알았습니다. 인기 넘버원 만주인 줄 알았는데 모나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기념품 샵답게 여기저기에 기념품 과자들도 많이 팝니다. 여기서도 라멘이며 미소시루며 다 팔았는데 사올 걸 그랬습니다. 과자류는 좀 적어서 이따 나가야겠습니다. 식사 시간까지 애매하게 남아서 주변 구경을 했습니다. 가차 같은 기계가 있는데 아마 오미쿠지 같습니다. 외관에 비해선 좀 크긴 했습니다. 바로 근처에는 주변 자연경관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림 같았던 삿포로 후부터의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차 없이 온다면 반대쪽 길로 올 것 같습니다. 반가운 이름인 도야입니다. 그쪽이 삿포로 방향이라고 합니다. 조잔케이는 협곡이다 보니 확실히 가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뜬금없이 발견한 가파와 함께 기념사진도 한 장 남겼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은 4층입니다. 4층에 있는 식당은 총 2개인데 그중 나나카마도가 오늘의 식당입니다. 꽤 넓은 공간을 띄엄띄엄 사용할 수 있어서 조용했습니다. 중간중간 장식과도 같은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이로리 같은 책상이 있는 이 공간은 한번 앉아보고 싶긴 합니다. 가이세키에는 큰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꽤 괜찮습니다. 가이세키는 시기별 계절감을 담아내기 때문에 시나가키를 보면 좋습니다. 왼쪽에는 료칸의 역사와 온천의 유래를 소개하는 환영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시나가키를 제대로 읽은 건 처음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이세키가 맛있다고 느끼질 않아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갈하게 차려진 모습이 역시 예쁘긴 했습니다. 메인은 스키야키입니다. 그 외의 요리들도 생각보다 입에 맞아서 잘 먹었습니다. 봄을 담은 차와무시는 특히나 예뻤습니다. 역시나 솥밥도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에 여태 먹어온 가이세키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이세키에는 고기를 야키모노 혹은 나베모노로 제공하는데 물에 빠진 고기인 나베모노가 더 좋다는 총리입니다. 조그만 주걱도 커 보이게 하는 조그만 솥밥입니다. 가이세키의 최대의 단점, 배부름을 해결하려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삿포로 근교라 그런지 온천마을이 크고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곡물에서도 유황 냄새가 퐁퐁 납니다.
다리를 건너가니 어떤 정원에 입구가 있었습니다. 조잔 원천공원입니다. 이곳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조격탕이 있습니다. 대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인공 폭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미이즈미의 폭포라고 합니다. 미이즈미 조잔의 이름을 딴 폭포로 뜨거운 물입니다. 유노타키라고 하는 온천수 폭포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부터는 쭉 오르막길이었는데 그 길을 따라오니 온천마을 정문이었습니다. 정문에도 가파들이 있습니다. 요괴라기엔 귀엽기만 한 가파 가족들입니다. 가파는 이곳 조잔케이의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물놀이 사고를 막아주고 위험에서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손탕은 미지근한 정도라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여기 밑에는 물이 깨끗하진 않을 것 같아. 동전이 들어있어서. 동전 냄새인지 쇠 냄새가 엄청 납니다. 아 그래? 저기서부터 동전이 아 이런 어쩐지 새 냄새 나더라. 충분히 쉬었으니 다시 온천욕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미주유로 갔습니다. 이곳에도 목욕 후 이용 가능한 휴게 공간과 음료들이 있습니다. 미니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는 구조라 좀 특이했습니다. 목욕 후 보리차 마시는 감성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두워서 좋진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개의 개인 욕탕은 더 안쪽에 있나 봅니다. 저녁 타임도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욕탕을 찾으러 4층에 왔습니다. 밤 12시까지 한다고 하여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뒀던 곳입니다. 직진하다 보니 뭔가 독특한 기분이었습니다. 꽤 온 줄 알았지만 욕탕 가는 길목에 있는 시카노 살롱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카노유의 온천파, 사우나파 인기투표도 하고 있습니다. 시카노유의 마스코트들인 사보쿤과 카노코짱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투표소 바로 옆이 시카노 살롱이었습니다. 지나칠 수 없었던 귀여움 한가득한 기념품들입니다. 카폰이 그려진 사우나 타올도 있습니다. 사보쿤이 쓰는 사우나 모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보드게임과 탁구채 대여가 가능해서 놀거리가 꽤 됩니다. 소프트콘 할인권 소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나 먹었습니다. 시카노 살롱은 생각보다 세련된 공간이라 머물기 좋았습니다. 시카노유를 갑시다. 시카노유는 지하입니다. 살롱에서 체스를 하느라 1시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런가 보다. 살롱에서 또 한참 직진해서 만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와보니 료칸 하나무미지가 아닌 료칸 호텔이었습니다. 사우나와 탕이 같이 있는 이곳이 시카노유입니다. 밤낮으로 남녀탕이 바뀌는데 크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건물이 전혀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개인 수거는 필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못 찾으실 분도. 걷고 또 걸었지만 더 걸어가야 합니다. 노천도 좋고 사우나도 좋고 몸을 식힐 의자도 내부에 있어서 특히 좋았습니다. 개운하게 아침 목욕 후 기대 없이 나온 조식입니다. 튀김류나 구운 생선은 참 전형적인 것 같습니다. 떠먹는 두부도 자주 보이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기대도 안 했는데 찬들이 다 훌륭합니다. 이렇다 할 킥은 없지만 정갈한 느낌입니다. 조식 중 제일 좋았던 건 역시 카이센동이었습니다. 역시 비리지 않았던 계란입니다. 면류도 제대로여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호식용 팬케이크 머신까지 있습니다. 식구 산책은 전날에 가보지 못한 길로 갔습니다. 산속 다리는 역시 붉은색이어야 느낌이 삽니다. 어제 저녁에도 본 강인데 분위기가 다릅니다. 푸르게 쭉 뻗은 계곡을 보고 있으니 시원한 느낌입니다. 여기도 가파가 있네 싶었는데 이곳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은 5월이라 녹음보다는 실록이라는 표현이 맞는 나무들입니다. 주변 명소들을 알려주는 약도를 따라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길을 갈 수는 없으니 계단을 오르기로 했더니 하필이면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흥이 매우 식어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운 좋게 강변공원이 개방했습니다. 오늘도 발 담그러 가는 총이입니다. 막상 엄청 추워해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차가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료칸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삿포로를 갑니다. 가는 길에 만난 더 빅 한번 들려주고 이동합니다.